네, 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세무사 1차 원가관리에게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해설하기 전에 출제하신 교수님 그리고 시험을 치룬 수험생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 시험 문제 특징은 한 문제로 여러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문제 3번은 보조분 원가 배분, 그리고 단기 의사결정, 그리고 미사용 능력 원가를 계산하는 세 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문제로서 특히 물음 2번은 여러분들께서 다소 생소함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4번은 CVP 분석, 단기 의사결정, 대체가격 결정, 학습 곡선 총 4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문제로서 문제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다소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어 보여요. 다행스럽게도 제가 동차와 유해 강의 때 전부 다 다른 주제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3번부터 이제 풀이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각 물음은 상호 독립적이다. 다음 물음에 답해라. 조세모는 두 개의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인 수선 부문을 운영하고 있다. 자, 보조 부문은 한 개라는 거죠. 자, 제조 부문 P1은 제품 X를 생산하고 P2는 Y를 생산한다. 수선 부문의 원가 예산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고정 원가 예산 총액과 그 다음에 수선 시간당 8원에 변동 원가 예산 배분율이 나와 있는 거죠. 자, 제조 부문 P1에서 생산되는 제품 X와 P2에서 생산되는 제품 Y에 대한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쭉 원가가 나와 있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원가는 보조 부문의 원가가 배부되기 전의 원가라는 사실이죠. 자, 거기 보시면 단위당 직접 노무 원가와 단위당 변동 제조 간접 원가, 그 다음에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총액이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수선 시간은 직접 노무 시간에 비례해서 발생한다라고 조금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자, 제품 X에 직접 노무 시간당 1시간씩 수선 시간이 소요되고 Y는 직접 노무 시간당 1.5시간의 수선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품 단위당 직접 노무 시간은 그 박스에 보시면 X는 2시간, Y는 1시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여 X는 단위당 2시간 곱하기 1시간이니까 수선시간 2시간이 되는 거고, Y는 1시간 곱하기 1.5시간이니까 수선시간 기준으로 1.5시간이 된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 점을 보면 수선 부분이 제공 가능한 최대 수선시간은 6만 시간이고, 자, 이게 수선 부분이 획득한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수선 부분의 획득된 능력이에요. 획득된 능력은 6만 시간이고, 각 제조 부문별 조업도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P1과 P2의 최대 조업도와 실제 조업도에 관한 정보가 나오죠. 자, 최대 조업도에 관한 정보가 주어졌다는 사실. 자, 그러면 이 생산량을, 이 조업도 생산량을 수선 시간으로 바꾸어 보면 P1은 곱하기 2 해야 되니까 최대 조업도는 10,000개 곱하기 2시간에서 2만 시간이고, P2는 1.5로 해야 되니까 25,000개 곱하기 1.5에서 37,500시간이죠. 그 다음에 실제 조업도는 8,000개 곱하기 2시간에서 16,000시간. 자, P2는 2만 개 곱하기 1.5시간에서 3만 시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 조업도의 합계 시간은 57,500시간이고 실제 조업도의 합계 시간은 46,000시간입니다. 자, 이것들을 문제지에다가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조세무는 시장 수요에 맞춰 제품을 생산하며 생산량은 전부 다 판매된다라고 나오죠. 자, 물음 1번부터 볼까요? 자, 물음 1번은 주세무는 실제 배부율과 단일 배부율을 사용하여 보조부분 원가를 배부한다. 자, 이거는 우리가 1차 공부할 때도 많이 풀었던 거죠. 바로 단일 배부율법과 직접 배분법에 의한 보조부분 원가 배분 문제죠. 자, 그런데 실제 배부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말은 실제 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해라. 그런데 문제에서 실제 원가에 관한 정보는 안 주어졌죠. 그래서 단 보조부문의 고정원가와 수선시간당 변동원가는 실제와 예산이 동일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자료는 실제 예산이 되겠죠. 그래서 1번, 쌍가로 1번 보시면 P1, P2가 수선 부분으로부터 배부받을 원가를 각각 계산하시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은 보조분원가 배분표를 그려서 풀 수도 있지만, 물음 2번에서 예정 배부율과 이중 배부율을 사용한 배분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하고 비교하는 목적에서 단일 배부율에 의한 보조분 원가 배부율을 계산해 볼게요. 바로 물음 1번 볼까요? 이쪽에서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게, 자, 보조 부문 원가 실제 배부율이에요. 실제 배부율. 실제 배부율을 계산해주면, 자, 27만 6천 원을 4만 6천 시간으로 나누면 되겠지. 27만 6천 원. 자, 실제 단일 배부율법일 때는 보조 부문의 변동가와 고정가를 구분하지 않고, 자, 실제 사용량, 바로 실제 조업도 기준으로 배분하면 되니까, 자, 시간으로 바꿔주면 4만 6천 시간이죠, 아까. 그래서 4만 6천 시간으로 나눠주게 되면, 자, 시간당 14원이라는 게 나오죠. 14원. 자, 이거에 따라서, 자, 두 번째 해줘야 될 게 이제 배부액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배부액 계산해 줍시다. 자, 그러면 P1과 P2. 자, 16,000시간이 실제 조업도니까, 자, 16,000시간 곱하기 14원 하게 되면, 자, 22만 4천원이 되겠고, 자, 여기는 3만 시간 곱하기 14원 하니까, 자, 42만 원이 나오죠. 자, 요게 물음 1번의 1의 정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 문제 읽어보면, XY의 단위당 제조원가를 각각 계산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박스가 쳐져 있다는 것은, 즉, 모범 답안 예시가 나와 있다는 것은 이 답을 가지고 채점을 하시겠다라는 의도라고 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답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과정은 읽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2번 보시면, 자, XY의 단위당 제조원가 물어봤으니까 바로 계산해 보면 XY. 자, 일단 박스에 주어져 있는 거 보면 그 보조 부문원가 배분하기 전에 원가, 단가에 관한 정보는 나와 있죠. 뭐 300원, 400원, 그다음에 40원 더 하니까 740원이죠. 그래서 740원이고 이거. 그다음에 이쪽은 100원, 200원, 52원이니까 352원이죠. 자, 일단 이건 적어두시고, 그다음에 이 아래에서 이제, 자, 보조 부문원가 배분액, 아까 위에서 계산한 이 총액과 그다음에 고정 제조 간접원가 총액을 더한 다음에, 자, 실제 조업도, 바로 실제 생산량으로 나누어서 단가화한 다음에 이걸 이 위에 변동, 즉 보조 부문가 배분 전 변동 제조원가 금액에다가 더해주게 되면 쉽게 단가를 계산할 수 있겠죠. 자, 방금 말했던 방식으로 한번 우리가 이제 풀어보면 단가가 되겠어요. 자, 52만 원 고정 제조 간접원가에다가, 자, 보조 부문가 배분액 22만 4천 원을 더해서, 자, 8,000개 실제 조업도로 나눠주면 이게 93원 나오죠. 그래서 두 개 더해주면 833원이 나와요. 그다음에 이쪽은, 자, 고정제조 간접원가 98만 원에다가 보조 부문가 배분액 42만 원을 더한 다음에, 자, 실제 조업도 2만 개로 나누어 주게 되면, 자, 단가가 70원 나오죠. 자, 그래서 422원이 단위당 제조원가 되겠어요. 자,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물음 1번은 그냥 주는 문제예요. 그다음에 이제 물음 3번 보시면, 자, 이제 의사결정 문제를 물어봤는데, 요게 연습서에도 그냥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물어본 방향이 좀 독특할 뿐이에요. 자, 제조본 P1에, 자, 부문장은 외부 수선 용역 업체로부터 수선 부문이 제공하고 있는 용역을 시간당 12원에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즉, 외부 구입할 기회가 생긴 거죠. 제조본 P1의 부문장이 이 제안을 수락할 경우 제조 부문 P1이 부담하는 원가와, 첫 번째 물어본 게 이거, 그 다음에 회사 전체가 부담하는 원가는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하는가. 즉, 외부 구입 시에 용역을 자체 생산하지 않고 외부 구입 시에, 자, 증분 원가를 물어본 거죠. 자, 감소하면 마이너스 금액을 표시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P1부터 계산해주면, 동그라미 1번 요 P1부터 계산해주면,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즉, 외부 구입 시, 자, 외부 구입 시 증분 원가를 물어봤으니까, 원가의 증감액을 물어봤으니까, 자, 이것과 관련된 항목, 관련 원가지 쉽게 말해서 여기서는, 자, 관련 원가의 금액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금액을 계산해 주면, 자, 관련 원가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외부 구입 원가는 증가할 거고, 그 다음에 부문 P1에서 외부 구입함에 따라 감소하는 원가이겠죠. 바로 보조 부문 원가 배분액이 감소되겠죠. 그래서 외부 구입 원가가 증가해요. 자, 구입 원가는 증가할 거고, 그다음에 감소하는 원가는 보조 부문 원가 내부에서 배부받지 않아도 되니까, 자, 보조 부문 원가 배부액,
배부액이 감소하는 거지. 감소. 자, 총 필요로 한 게 몇 시간이냐면 16,000시간이죠. 부문 P1은. 그래서 16,000시간 곱하기 자, 12원만큼 외부 구입 단가가 발생하니까 계산해주면 19만 2천 원만큼 원가가 증가할 거고, 자, 그리고 16,000시간 곱하기 14원만큼 배부받지 않아도 되니까, 즉 22만 4천 원만큼 원가가 감소한다는 거지. 배부액이 0이 될 거니까.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만 2천 원 원가는 감소한다는 거죠. 자, P1의 입장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업 전체 입장에서 증분 원가 물어봤으니까, 자, 마찬가지로 구해보면 똑같은 가정입니다. 자, 기업 전체적으로 외부 구입원가 똑같이 증가해요. 구입원가 증가하겠지. 그래서 19만 2천 원 같아요. 한 가지 이제 차이점이 보조 부문의 원가 배부액 즉 P1의 배부된 금액이 감소되는 게 아니라 외부 구입함에 따라 보조 부문의 원가 중 변동 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감소할 거고, 자, 고정 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액이 일정할 것이므로 그대로 발생하겠죠. 그래서 보조 부문의 원가 금액 중에서 변동 원가만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자, 외부 구입 16,000시간만큼 함에 따라 또 똑같아요. 계산은 16,000시간에 해당하는 보조 부문을 자체 생산하지 않아도 되니까 보조 부문의 용역을 변동원가 8원씩 감소하겠죠. 16,000시간 분에 대한 변동원가가 감소하죠. 그래서 16,000시간 곱하기 8원 하게 되면 12만 8천 원 나오니까, 자, 원가는 오히려 증가해버려요. 기업 전체 입장에서는 6만 4천 원. 그래서 만약에 의사결정한다면 P1 부분은 원가가 감소하니까 외부 구입이 유리할 거고, 기업 전체는 원가가 증가하니까 외부 구입이 불리하겠죠. 자, 예전에 회계사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외부 구입 여부를 물어본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자, 이 문제에서는 이제 외부 구입 여부를 물어본 게 아니라 P1 제조 부문의 입장에서 증물원가, 기업 전체 입장에서 증물원가를 물어봤다는 요 사실이 좀 독특합니다. 문제를 잘 읽어보시라는 뜻이죠. 야, 대충 그냥 답을 내서는 안 되고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문제에서 물어본 걸 정확히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문제가 깔끔해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음 2번 이제 풀어볼게요. 자, 물음 2번 보도록 합시다. 자, 주 세무는 애정 배부율과 이중 배부율을 사용하여 보조분 원가를 배부한다. 단, 제조분의 애정 조업도는 최대 조업도와 동일하다. 자, 이 부분은 일단 밑줄 그어두시고, 그래서 물음 2번에 1번 보시면 주 세무는 보조분의 미사용 원가를 제조분에 부담시키지 않고 별도로 파악하고 있다. 자, 요거는 전략적 관리액에서 배우는, 자, 활동 기준 경영 안에 들어있는 활동 자원 소비 모형에서 등장하는 미사용 능력 원가를 별도로 인식하여 이걸 제품 원가에 포함시키지 말고 기간 원가로 처리해라 라는 그런 취지의 문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 자원 소비 모형의 내용이에요. 자, P1과 P2가 수선 부문으로부터 배부받을 각각의 원가와 제조분에 배부되지 않은 보조분의 미사용 원가를 계산하시오. 자, 과거에 회계사 2차 시험에서도, 자, 이 똑같은 취지의 문제가 나왔었는데 한 가지를 물어보지 않았었어요. 바로 미사용 원가는 물어보지 않았었어요. P1, P2가 배부받을 원가 얼마야? 이것까지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는 최초로 나온 형태가 되겠습니다. 미사용 원가까지 같이 동시에 물어본 물음은 없었으니까. 그래서 물음 2번에 1번을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는데, 이쪽 볼까요? 자, 제가 세 가지 풀이법을 설명드릴게요. 세 가지 풀이법 중 제가 생각하는 가장 타당한 논리적인 풀이법 한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는 참조 일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1번은, 만약에 이거는 이제 해답이 될 수가 없어요. 1번은 참고로, 만약에 미사용 원가를 물어보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이 푸는 게 맞아요. 자, 먼저 미사용 능력 원가는 이런 개념이죠. 획득된 능력에서, 뭐 자세한 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자, 사용된 능력을 빼면, 자, 미사용 능력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미사용 능력 원가를 별도로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자, 사용과 미사용을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획득된 능력 요 개념만 좀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미사용 능력효과를 묻지 않고 자, 예정 배부율을 이용하되 이중 배부율법이라는 거죠. 이중 배부율이라는 거죠. 자, 이중 배부율은 개념이 이거죠. 보조 부문의 고정 원가는 최대 사용 가능량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최대 사용 가능량. 자, 보조문의 변동 원가는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배부해라. 자, 사용량이라고 말했지만 자, 이제 용역을 쓰는 제조 부문에서는 뭐 최대 생산량, 뭐 실제 생산량, 이 문제에서는 최대 조업도, 실제 조업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최대 조업도, 실제 조업도를 기준으로 자, 듀얼 레이트, 즉 두 가지 배부율을 계산해서 각각 따로따로 적용하자라는 거죠. 자, 미사용 원가를 배도를 묻지 않고 자, 그러면 이제 요 취지에 따라서 자, 고정 원가, 즉 FC, 보조분의 고정 원가 배부율, 예정 배부율을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겠죠. 27만 6천 원. 자, 고정 원가 예상 금액을 자, 각각 얼마로 나누냐면 자, 여기 보면 최대 조업도가 아까 얼마로 계산했냐면 2만 시간 37,500시간에서 57,500시간이죠. 그래서 57,500시간으로 나눠줘야 되겠지. 자, 그러면 시간당 4.8원 나오죠. 시간당 4.8원. 자, 그리고 옆에서 자, 변동원가 보조 부문의 예정 배부율은 시간당 8원이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갖다 쓰면 되겠고. 그래서 자, 이걸 이제 뿌릴 때 자, P1과 P2에 뿌릴 건데 두 제조 부문에 배부할 건데 자, 먼저 P1의 최대 조업도는 2만 시간이고 P2의 최대 조업도는 37,500시간이죠. 수선시간 기준으로. 곱하기 4.8원씩 배부가 되겠고 플러스 자, 보조부문의 변동가는 실제 조업도를 기준으로 배부할 거니까 실제 조업도가 16,000시간, 2만 시간이죠. 그래서 16,000시간 곱하기 8원, 2만 시간 곱하기 8원. 자, 요게 미사용 원가를 계산하지 않은 만약에 물음이었다. 그리고 예정 배부율을 이용한 이중 배부율법 문제였다. 그러면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자, 이중 배부율 각각 다른 배부 기준에 따라서 고정원가와 변동원가 배부가 되고 있죠. 자, 요게 이제 맞는 풀이에요. 만약에 미사용 원가를 묻지 않았다면 이까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미사용 원가를 묻지 않았다면 이거 푸는 건 아무 문제 없었을까요? 근데 이제 두 번째 풀이. 자, 두 번째 풀이는 미사용 원가를 계산하면서 미사용 능력 원가를 계산하면서 동시에 이중 배부율법이어야 돼요. 물론 실제 배부율이 아니라 예정 배부율을 이용하지만 이중 배부율법이어야 되는 거. 자, 이중 배부율. 자, 인과관계적으로 철저하게 고정원가는 최대 조업도를 기준으로, 변동원가는 실제 조업도를 기준으로 배부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배부율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사전에 미리 배부율을 정해놓은 예정 배부율을 이용해서 배부를 하겠다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획득된 능력이 뭐냐라는 거지. 자, 미사용 원가를 이제 계산해야 되니까 요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죠. 획득이 뭐고, 그 다음에 사용은 뭐라고 봐야 되고, 사용은 뭐지? 그 다음에 미사용은 뭐지? 이게 이제 필요한 거죠. 미사용 원가를 계산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획득된 능력은 이 문제에서 가장 논리적인 것은 바로 수선 부분이 제공 가능한 최대 수선 시간 6만 시간이라고 보는 게 맞죠? 6만 시간. 6만 시간이고 사용이 뭐냐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이 사용은 실제 사용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고정원가는 실제 사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대한 내가 이만큼 사용할 거야 라고 애정하고 있는 그 수량이 중요한 거죠. 그거에 따라서 능력을 미리 갖춰두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용은 자, 최대 조업도, 바로 최대 조업도만큼 사용할 거야. 자, 출제 교수님의 그 표현을 좀 보시면 물음 2번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단 제조 부문의 예정 조업도는 최대 조업도와 동일하다. 자, 요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문제가 좀 많이 궁금하실 건데
자,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게 타당해 보여요. 단, 제조 부문의 이해정 조업도, 바로 이해정 생산량은 최대 조업도와 똑같아. 말 그대로 제조 부문의 올해 1년 동안에 예정 생산량은 최대 조업도야. 최대 조업도만큼 예정 생산할 거야. 라고 계획을 수선 부문에게 알렸다. 따라서 수선 부문은 너 최대 조업도, 바로 최대 조업도 57,500시간만큼 쓸 거지. 알았어. 그래서 내가 6만 시간만큼 내가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둘게. 그러면 2,500시간은 어차피 쓰지 않을 거란 거 알아.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 제조 부문에게 배부하지 않을게. 2,500시간 분은. 그러나 57,500시간 분은 네가 썼냐 안 썼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고정원가적으로는 57,500시간에 대응해서 내가 6만 시간을 갖춰뒀고, 그것 때문에 27만 6천 원이 발생한 거니까 너희들이 57,500시간 분은 예정 사용량, 바로 예정 조업도, 바로 최대 조업도와 똑같다고 했죠. 최대 조업도만큼은 너희들이 배부를 받아야 돼. 썼냐 안 썼냐가 중요하지 않아. 고정원가는. 자,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제조분의 예정 조업도는 최대 조업도와 동일하다. 요 의미는 경우에 따라서는 요 문구를 적어주지 않더라도 이 문제 푸는데 크게 걸림돌은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조 부문의 예정 생산량은 최대 생산량과 같아. 최대 생산량만큼 생산할 거야 라고 예정하고 있어. 자, 이런 의미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부를 해줘야 돼요. 고정원가 예정 배부율은 27만 6천 원을 자, 6만 시간으로 나누어서, 자, 시간당 4.65이 나오죠. 배부하고, 자, 변동원가 예정 배부율은 시간당 8원이죠.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P1과 P2에 이제 뿌려져야 되니까 P1과 P2에 또 미사용은 각각 얼마씩이냐? 이 고정원가적으로는 너 2만 시간 쓸 거야 라고 예정하고 있지? 너 37,500시간 쓸 거야 라고 예정하고 있지? 그래서 내가 6만 시간 갖춰뒀어. 이런 거죠. 저 2,500시간을 쓰지 않았겠구나. 이런 식. 그래서 곱하기 고정원가는 이 시간에 대해서 4.65씩 배부해주고, 자, 변동원가는 이중 배부율법이니까 인과관계적으로 실제 조업도를 기준으로 배부해주죠. 그래서 16,000시간 곱하기 8원, 2만 시간 곱하기 8원이 되겠죠. 그리고 참고로 미사용 능력원가는 고정원가 쪽에서만 발생합니다. 자, 이거 계산인 해주면 각각 얼마씩 나오냐면 요게 22만 원, 요게 41만 2,500원, 그다음에 요게 11,500원이 나와요. 자, 이 풀이가 가장 논리적인 풀이법이에요. 자, 미사용 능력원가도 계산하면서 이중 배부율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이 보조분원가 배부를 해주는 가장 논리적인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이제 논리적이지는 않지만, 자, 다음과 같이 혹 해석을 해서 생각을 한다면 이런 풀이법도 약간은 고려를 해줄 수도 있어 보여요. 이게 맞다 틀리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건 고려가 가능하다. 그러나 논리적이지 않다. 자,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거죠. 단, 이 물음 2번의 단서를 단 제조 부문의 예정 조업도는 최대 조업도와 동일하다. 이 표현을 정상원가 계산하고 동일시해서 예정 조업도는 정상원가 계산에서 예정 배부율 계산할 때 분모에 해당하는 배부 기준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보조 부문 원가의 배부 기준을 예정 조업도라고 표현했고, 이 배부 기준은 최대 조업도야 이렇게 표현한 거다라고 해석을 만약에 했다면, 그래서 이제 정상원가 계산의 개념을 이용해서 푼다면, 정상원가 계산의 개념을 이용하고 또 미사용 원가도 계산을 해야 된다면 다음과 같은 풀이도 고려는 해줄 수 있다. 근데 이게 좀 이따가 이제 제가 설명할 건데 논리적이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획득을, 자, 고정 제조
고정 원가 예정 배부를 계산할 때 분모가 배부 예정 조업도인 최대 조업도를 이용해야 되니까 획득마저도 57,500시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사용이 뭐고 미사용이 뭐냐라는 거지. 그러면 이때 사용은 부득이하게 획득의 최대 조업도로 봐버렸으니까 실제 조업도일 수밖에 없어요. 실제 조업도 36,000시간이 사용이고 57,500시간에서 36,000시간을 빼면 11,500시간 나오죠. 11,500시간이 미사용이고, 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구조죠, 지금. 자, 그래서 이제 먼저 풀어보면 고정원가 예정 배부율은 다음 같이 계산하겠죠. 276,000원을 57,500시간으로 나누니까 시간당 4.8원이고, 자, 변동원가 예정 배부율은 8원이죠, 시간당. 자, 그래서 이제 배부를 하는데 P1, P2. 자, 실제 조업도가 2만 시간이고 37,500시간이니까 잠깐 잘못 적었죠? 자, 실제 조업도는 16,000시간, 2만 시간이니까 자, 각각 배부율이 요 실제 조업도 기준으로 고정원가 시간당 4.8원과 변동원가 8원을 각각 이렇게 배부를 해줘야 되는 거죠. 4.8원과 8원 이렇게 되겠고, 자, 미사용은 자 11,500시간 곱하기 시간당 4.8원이 되겠죠. 이게 이제 배부 결과일 건데, 자, 이렇게 정상원가 계산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이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이게 논리적이지 않은 이유 첫째, 이게 이중 배부율법입니까? 16,000시간, 2만 시간이라는 단일 배부 기준에 따라서 고정원가와 변동원가가 배부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첫째, 이중 배부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중 배부율을 적용하지 않은 모습이 나오고, 자, 두 번째, 미사용 능력 원가도 좀 문제가 되는 게 정확하게 실제 수치를 기준으로 미사용 능력을 계산해주면 6만 시간을 획득하고 있잖아요. 실제 최대 수선 제공 가능 시간 6만 시간이니까 6만 시간이 획득인 거지. 그래서 실제 사용은 36,000시간 쓰고 있으니까 36,000시간을 뺀, 즉 14,000시간이 엄밀하게 말해서 실제 조업도 기준으로 계산한 미사용 능력이란 말이지.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4.8원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 거죠. 원래 실제 수치를 기준으로 생각한다고 했을 때도 11,500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맞지가 않아. 이 미사용 능력도 논리가 맞지가 않아요. 자, 이런 측면 때문에 자, 이런 풀이법은 그냥 고려 할 수 있지만 이게 논리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자, 2번이 이중 배부율에 의한 배부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미사용 능력도 획득과 비교해서 계산하고 있는 가장 논리적인 방식이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착각하시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 여기 미사용 계산할 때 사용이란 항상 실제 수치만 의미하는 건 아니다. 고정원가는 예정 생산량, 즉 실제 사용량이 아니라 최대 생산량 또는 예정 생산량에 따라 계산된 어떤 예정 사용량, 이것도 사용량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다. 원래 이게 맞는 거잖아요. 원래 계획을 세울 때 수선 부문에게 내가 이만큼 예정 사용할 거야 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6만 시간을 획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실제 썼냐 안 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정 사용량만큼 네가 부담을 해라. 고정원가는 어차피 6만 시간에 따라서 발생하는 원가이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원가이기 때문에, 자, 이런 논리가 더 타당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물음 2번의 풀이는 좀 처음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만을 알려드리는데 그치지 않고 이렇게 세 가지 사고를 전부 다 전달해 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음 2번을 빠르게 풀어볼게요. 그거 지우고.
자, 이거는 당기의사결정 특별주문 관련된 문제죠. 주세무는 현재 제품 Y를 개당 19,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자, 거래처로부터 제품 Y 6,000개를 납품에 달하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이 특별주문의 전량을 수락 또는 거절해야 된다. 자, 이 특별주문을 수락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최소 특별주문 판매 가격 물어봤죠. 그래서 이게 Y는 P2 부분에서 생산하니까 P2 부분에 그 정보를 봐봤더니 다음과 같은 정보를 알 수 있죠. 자, 최대 조업도가 얼마냐면 최대가 25,000개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기존의 실제 조업도를 보면 2만 개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가 새로 생긴 거죠. 바로 특별주문 6,000개가 들어온 거죠. 자, 그래서 필요한 수량은 26,000개요. 이 두 개를 더하면. 근데 이제 25,000개가 최대 능력이니까 1,000개가 부족하죠. 특별주문을 수락할 수 있는 유효 생산 능력이 따라서 1,000개 부족이다라는 걸 찾으면 일단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1,000개 부족하구나. 자, 그러면 이제 특별주문을 수락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최소 판매 가격 P라고 보고, 자, 특별주문 수락시 증분이익 꼴 0을 충족하는 P값을 찾아주면, 자, 수락시 증분이익 관련 항목 금액 계산 내역 해서 빠르게 찾아주면, 자, 특별주문 수락에 따라 매출이 증가하죠. 그래서 일단 이익이 증가해요. 바로 6,000개 곱하기 P만큼 6,000P만큼 증가해요. 그 다음에 특별주문을 수락함에 따라 문제 정보 보면 그 박스에 보면 제품 Y에 자, 보조부문원가 배부전 변동원가를 계산해주면, 자, 변동원가인데 보조부문원가 포함 제외한 변동원가 계산해주면 이게 증가하죠.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 100원, 200원, 50원이니까 352원이죠. 그래서 6,000개 곱하기 352원만큼 증가해요.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냐면 211만 2천 원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보조부문 원가는 제외시켰으니까,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좋아요. 보조부문 원가를 별도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즉, 보조부문의 원가 중에 변동원가도 증가하겠지. 자, 변동원가만 증가하겠지. 그래서 기존에는 이 P2 부문에 2,000개만큼의 수선시간을 제공했을 건데, 이제 두 개 합쳐서, 자, 여기서 1,000개가 줄어들 거니까 두 개 합쳐서 2,000개 아니라 2만 개 분만큼 수선시간을 제공했는데 25,000개 분으로 5,000개 분만큼 증가하겠죠. 그래서 5,000개 곱하기, 자, 요거는 개당 1시간의 직접 노무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당 1.5시간의 수선시간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시간당 8원의 변동원가가 발생하죠. 그래서 결국 7,500시간 곱하기 8원에서 6만원만큼 증가해요. 보조부문의 변동원가는. 자, 이걸 별도로 딱 고려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1,000개만큼 감소시켜야 되니까 부족해서 기존 공원이익 감소가 발생하겠지. 근데 이것도 보조부문 원가는 이 위에서 별도로 한꺼번에 고려했으니까 보조부문의 변동원가는 제외하고 계산해주면 기존 공원이익 감소. 자, 1,000개만큼 감소하니까 이건 쉬워요. 1,000개 곱하기, 자, 기존의 판매 가격이 물음 2번에 보면 1,900원이었죠. 자, 1,900원 빼기 352원. 자, 이거 빼주게 되면 154만 8천원 나오죠. 154만 8천원 마이너스. 자, 이거 말고 관련 항목이 없기 때문에 이거 이제 정리해주면, 자, 6,000P 마이너스 요 세 개 다 더해주면 372만원 나와요. 그러면 이거 이꼴 0을 충족하는 가격은 최소한 받아야지 특별주문을 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꼴 0을 해서 풀면 P값이 620원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620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물음 3번은 다 강평 마치도록 하겠고, 자, 물음 3번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이 보조부문 원가 중에 변동원가 요 변화액 찾아주는 거 좀 조심하시고, 물음 2번에 1번에서 그 뭐가 가장 논리적인 풀이법이냐 요걸 좀 익혀두시고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이제 4번 보도록 할까요? 자, 문제 4번은 총 4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간이 좀 다소 좀 걸렸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것저것 좀 중요한 거 위주로 잘 문제가 잘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초로 물어본 형태도 등장하고 그렇습니다. 자, 지우고 빠르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각 물음은 상호 독립적이다. 기본 자료를 참고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기본 자료 보시면 주 세무의 부품 사업부는 세 종류의 부품 A, B, C를 생산 판매하는 이익 중심점이며 부품 사업부가 부품 생산에 이용 가능한 직접 노무 시간은 연간 최대 1800시간이다. 자, 지금까지 읽어보면 이게 대체가격 결정 쪽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익 중심점이니까 뭐 책임회계와 성과평가 뭐 내용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최대 이용 가능한 시간이 주어져 있으니까 뭐 제한된 자원의 사용도 있을 수 있고 막 그러죠. 자, 예산 편성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20%의 단일 세율이다. 자, 부품별 판매량은 수요량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내년도 예산 작성에 필요한 연간 매출 및 생산에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단위당 판매 가격, 변동 제조원가, 총 고정원가, 부품 단위당 노무시간은 일정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ABC의 판매량에 관한 정보 나오고, 물론 수요량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단위당 가격, 그 다음에 직접 노무시간, 단위당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가, 변동 제조, 간접원가 정보 나와 있어요. 자, 부품 사업부의 변동 제조, 간접원가는 직접 노무시간에 비례해서 발생하고, 연간 총 고정 제조 간접원가는 84,600원인데 감가상각비 28,200원 포함. 감가상각비라는 게 별도로 나와 있는 거 봐서는 어떤 현금 흐름에 관한 물음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고, 으로 예상되며 판관비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부품 종류에 관계없이 직접 노무 시간당 임률은 35원으로 일정하다. 그래서 거기 보면 단위당 직접 노무원가 각 부품별 70원, 98원, 42원을 35로 나누어주게 되면 한 개당 2시간, 그 다음에 2.8시간, 1.2시간 이렇게 나오죠? 맞죠? 한편 부품 사업부가 부품 A, B 및 C를 생산하기만 하면 전량 판매된다. 자, 생산량 이꼴 판매량이다라는 뜻이죠. 즉 수요량만큼 다 생산해서 팔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시간에 제한이 없으면.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세 가지 종류의 부품이 나오고 하니까 어차피 공원익 개념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같은 그림을 좀 그려서 다음 같은 그림을 그려서 좀 정보를 요약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요 부품 사업 보고 이용 가능한 시간이 1800시간이고, 자, 그리고 부품의 종류는 A, B, C 세 종류고,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대체가격 결정 문제 풀듯이 어차피 대체가격 결정도 뒤쪽에 있으니까 표시해주면 단위당 판매 가격이 400원, 800원, 400원이에요. 400원, 800원, 400원이 단위당 판매 가격이고, 그 다음에 외부 시장 수요량이 판매량과 같지만 250개, 250개, 500개입니다. 250개, 250개, 500개. 그리고 단위당 변동 원가가 160원, 70원, 70원에서 300원이죠, 이거. 여기는 300원. 그 다음에 B는 380원, 98원, 98원이니까 580원에서 4원이 부족하니까 576원이죠. 자, 576원. 그 다음에 196원, 42원, 42원이니까 84원. 그래서 280원이죠. 이렇게. 자, 그리고 아까 시간은 단위당 직접 노무 시간이 혹시 제한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적어보면 요게 아까 2시간이었고, 요게 98 나누기 35에서 2.8시간, 요게 42 나누기 35에서 1.2시간이죠. 자, 이런 식으로 정보를 찾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단위당 공원익도 어차피 필요해 보이니까 요 아래에서 이제 단위당 공원익까지 계산해 볼게요. 자, 400원에서 100원 빼면 단위당 공원익 100원이고, 800원에서 576원 빼면 224원이고, 400원에서 280원 빼면 120원이죠. 자, 이걸 일단 딱 계산해 놓고 나서 이제 물음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음 1번. 사업본부장은 성과평가를 감안하여 내년도 사업부 세후 목표 영업이익을 51,888원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단 부품 사업부의 연간 총 직접 노무 시간은 2000시간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혹시 계산 결과 1800시간으로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이런 표현을 써놓은 거예요, 지금. 이거는 뭐 특별하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매출 배합 비율은 기본 자료와 동일하다. 자, 매출 배합이 1대 1대 2죠. 한 개, 한 개, 두 개 비율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물음 1번에 1번 보시면, 물음 1번에 1번 정보 보면, 내년도 사업부의 현금 흐름 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매출액을 계산해라. 바로 현금 흐름 분기점 매출액 물어본 거죠. 단 부품 사업부는
법인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게 법인세가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신경 꺼라 이런 뜻입니다. 바로 현금 흐름 분기점 매출액 물어봤죠. 오, 복수 제품이죠. 지금 이 문제는 CVP 분석 문제예요. 현금 흐름 분기점을 구하는 문제인데 그것도 매출액을 구하는 문제인데 복수 제품이죠. 자, 그러면서 매출 배합이 일정하다고 줬죠. 그리고 매출액을 물어봤죠. 즉 판매량 배합이 일정한데 이 정보를 주고 매출액을 물어봤으니까 이것도 판매량 배합 주고 매출액 물어본 것도 일종의 크로스죠. 즉 매출 구성 비율을 주고 매출액 물어보면 좀 쉬운데,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다음같이 풀어야 돼. 이거 재밌는 문제. 이거 저는 굉장히 재밌게 느꼈어요. 이거 현금으로 분기점 플러스 복수 제품에 관한 최초 2차형 문제가 되겠어요. 최초. 이것도 최초는 여러분들이 따로따로는 공부를 했을 거예요. 현금으로 분기점 구하고 복수 제품 연습하고. 이걸 믹스해서 구하는 연습은 많이 안 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일단은 현금으로 분기점 매출액 물어봤으니까 저는 매출액 물어볼 때는 매출 구성비를 구해서 접근한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편하니까. 그래서 매출 구성비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거. 물론 매출 배합으로 출발해서 문제를 풀어도 돼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매출 구성비, 매출액 금액 비율이죠. A, B, C. 여기 보면 자, 1대 1대 2죠. 그냥 최소화시키면 뭐 한 개 곱하기 가격 곱해주면 400원이죠. 그 다음에 한 개 곱하기 800원. 잠시만요. 한 개 곱하기 800원 가격. 그 다음에 두 개죠. 이제 두 개 곱하기 400원이죠. 그래서 이 금액을 아래서 적어보면 400원분의 800원분의 800원이죠. 비율이. 자, 이걸 최소화시키면 1대 2대 1이죠. 그래서 매출 구성비다. 1대 2대 1이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원입법 공식 잘 알고 있잖아요. 자, 만약에 뭐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구한다 그러면 공원이익률분의 고정호가에서 구하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공원이익률이 필요하죠. 마찬가지예요. 이 복수 제품의 CVP 분석할 때도 공원이익률이 필요해요. 근데 세 가지 제품이니까 이 세 가지 제품의 가중평균한 공원이익률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공원이익 비율을 계산해 봅시다. 공원이익률을 계산해 봅시다. 먼저 제품의 공원이익률을 알아야 되니까. 자, 400원분의 100원이니까 25%죠? 25%. 자, 800분의 223은 얼마지? 800 나누기 223면 28%죠, 이거. 28%. 그 다음에 400원분의 120원이니까 4, 32, 30%죠. 그래서 각 제품별 공원이익률 25, 28, 30%한 걸 찾았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공원이익률의 가중 평균치가 필요하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자, 첫 번째 가중 평균한 공원이익률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다. 자, 다음같이 계산하면 된다, 이거. 자, 그림으로 한번 좀 설명해 드리면 다음과 같은 이 묶음 안에 자, A 제품은 1원의 매출액이 들어있고 A, B, C가 들어있는 묶음인데 이건 1원, B 제품은 2원의 매출이 들어있고 C 제품은 다시 1원의 매출이 들어있어. 바로 이 비율이죠. 각 제품의 공원이익률은 A가 25% 공원이익률이고 B가 28% 공원이익률이고 C가 30% 공원이익률이고 요거의 가중평균가 뭐 쉽지 않습니까, 이거? 자, 1원 곱하기 25 플러스 2원 곱하기 28 플러스 3원 다시 1원 곱하기 30%. 뭐 총 몇 원에 대한 이 공원이익 금액이냐면 총 요 세 개 더하면 4원에 대한 공원이익 금액이죠. 4로 나누면 되는 거지, 이걸. 그래서 자, 1원, 2원 잠깐만요. 계산 잘못했네. 1원, 2원 400, 800, 800이니까 1대 2대 2죠. 1대 2대 2. 하나가 좀 잘못됐어요, 숫자가. 자, 1대 2대 2고 매출 구성비가. 잠깐 착각을 했네. 그래서 1원, 2원, 2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1 요것만 바꿔주면 되겠고 분모 5로 바꿔줘야 되겠죠. 총 5원에 대한 공원이익이니까. 그래서 5원분의 5원에 대한 이 묶음, 이 꾸러미의 총 공원이익을 5로 나누면 이게 가중평균 공원이익률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28.2% 나와요. 0.282. 자, 이 물음 1번은 이 가중평균 공원이익률 0.282를 찾는 순간 아주 쉬워집니다. 이걸 찾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이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찾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물 흐르듯이 가면 돼요. 자, 현금 흐름 분기점
매출액을 S라고 하고, 자, 현금으로 분기점 구하는 공식 알고 있죠? 자, 매출액 이꼴 변동가 플러스 현금 고정가 플러스 법인세인데, 자, 변동가를 왼쪽으로 보내면 공원이익 이꼴 현금 고정가 플러스 법인세죠. 그래서 공원이익은 S 곱하기 0.28이 하면 되죠. 0.28이. 그러면 이 전체 공원이익이 되겠고, 이꼴. 자, 현금이 나가는 고정원가는 문제 자료 보면 84,600원은 고정원가 총액에서, 자, 비현금 고정원가 감가상각비 28,200원 빼면 되니까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법인세. 자, 법인세는 일단 여기 공원이익 0.282 S에서 이때는 이제 총 고정원가를 빼줘야지. 84,600원 총 고정원가 빼서 발생주의 세전이익을 계산한 다음에 그 문제 자료에 보면 법인세율이 단일 세율 20%가 돼 있죠. 0.1을 곱하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 0.28이 S 곱하기 0.8이 되겠지.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이꼴 짝 정리해서 S 값을 계산해주면 S 이꼴 곧바로 17만 5천 원 나오죠. 17만 5천 원.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물음 보면 내년도 사업부의 세후 목표 영업이익 51,888원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부 매출액을 얼마만큼 증가시켜야 하는가. 자, 올해 매출액은 50만 원이죠. 문제 자료 보면 뭐 내년도 세후 목표 이익을 달성하는 내년도 목표 매출액을 계산해 보면, 먼저 내년 목표 매출액을 계산해 보면, 역시 매출액 물어봤으니까 가중평균 공원이익률이 필요하지. 공원이익률분의 고정원가 플러스 목표이익이잖아요. 그래서 0.28이, 자, 이 가중평균한 공원이익률분의, 이때는 이제 발생주의 개념이니까 총 고정원가 84,600원. 목표이익은 세전이익이어야 되니까 51,888원이 세후이익이니까 51888을 1 빼기 0.2로 나누면 되겠지. 자, 이거 이제 계산해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53만 원 나오죠. 이게 내년도 목표 매출액이. 자, 올해 50만 원이니까 내년도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50만 원 빼주면 3만 원만큼 이익이, 3만 원만큼 매출이 증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만 원만큼 증가가 정답이 되겠어요. 자, 물음 1번은 CVP 분석 문제, 복수 제품을 이용한 CVP 분석 문제가 되겠다. 일단 요거 지우고 이제 그냥 할까 여기? 자, 물음 2번. 자, 사업본부장은 사업부 전체 매출액을 5만 원 증액하여 예산을 다시 편성하기로 했어요. 뭐 최초 예산 매출액 수준 50만 원이죠. 문제 기본 자료에 나와 있는 에서 안전한계율과 영업 레버리지 도를 계산하고, 둘 중에 하나만 계산하면 나머지는 역수니까 바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를 이용하여,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온 형태라 그랬죠. 이를 이용하여, 이 말은 DOL 영업 레버리지 도를 이용하여 매출액이 10% 증가한 경우, 이때 매출액이 증가했다 이 말은 판매량이 10% 증가했다는 의미죠. 가격이 증가한 게 아니라 판매량이 10% 증가한 경우에 예상되는 사업부의 세후 현금 흐름을 구하시오. 근데 재밌게도, 자, 세후 영업이익, 즉 또는 영업이익, 즉 세전이익 아니면 세후 영업이익, 어떤 세후 이익을 물어본 게 아니라 현금 흐름을 물어봤잖아요. 자, 물음 1번과 2번은 현금 흐름을 좀 중시한 문제예요. 즉, 이 문제는 세후 영업이익을 계산한 다음에 다시 세후 현금 흐름으로 바꿔야 되는, 우리가 자본예산에서 배웠던 이 세후 이익과 발생주의 세후 이익과, 자, 세후 영업 현금 흐름의 요 관계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자본예산 문제가 출제는 되지 않았지만 이 자본예산에서 공부했던 개념이 일부 스며들어 있는 물음이 되겠습니다. 단 부품 사업부의 연간 직접 노무 시간 2,000시간 확대 가능, 매출 배합은 앞이랑 똑같다. 이건 특별한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이제 영업 레버리지도 또는 안전 한계율을 계산해라라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공원이익 손익계산서를 그리는 게 훨씬 편해요. 자, 이제 그려 볼게요. 자, 공원이익 손익계산서 매출액에서 변동가 빼면 공원이익이 나오고 고정가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매출액은 50만 원 수준에서 계산하는 거니까 50만 원이고, 자, 변동가는 뭐라 되겠어 이거? 자, 곧바로 이 공원이익 할 수 있어요. 자, 곱하기 요 가중평균 공원이익률 0.282를 곱하게 되면, 자, 50만 원 곱하기 0.282 하니까, 자, 공원이익 금액이 14만 1천 원 나온단 말이지.
14만 1,000원. 고정원가는 84,600원이죠. 84,600원 빼주게 되면 영업이익 56,400원. 이렇게 공원이익 손익계산서를 딱 작성한 다음에 자 이제 안전한계율은 공원이익분의 영업이익 비율이니까 MS 비율은 자 14만 1,000원분의 56,400원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40% 나오죠. 계산해보면 딱 40%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영업 레버리지 도는 반대로 영업이익분의 공원이익 비율이니까 DOL은 또는 뭐 0.4분의 1해도 되고 안전한계율의 역수니까 2.5 나오죠. 2.5. 그래서 하나는 40% 하나는 2.5 요게 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제일 첫 번째 물어본 건 이렇게 구했고 두 번째 이제 요 DOL을 이용해서 세후 현금 흐름을 물어봤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구해보면 이거 좀 칠판에 부족하니까 이거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2.5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배웠던 개념들 아실까 이거? 자 제일 첫 번째 그냥 단가로 할게요.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자 영업이익 먼저 증가율을 계산해 볼게요. 증가 영업이익 증가율 DOL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거 자 매출액이 10%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영업이익은 매출액 증가율의 2.5배만큼 더 증가하죠. 그래서 25% 증가해요. 그러면 이제 자 증가 후 영업이익을 계산해 보자. 이걸 이용해서 증가 후 영업이익 OI는 자 증가 전 영업이익은 56,400원이죠. 56,400원 곱하기 1 플러스 증가율이니까 1.25 하면 되는 거지. 1 플러스 0.25에서 1.25. 자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요게 75,500원 나옵니다. 75,500원.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일단 증가 후 세후 현금흐름을 물어봤으니까 증가 후 세후 이익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 즉 75,500원에다가 1 빼기 세후를 곱해서 계산해주면 여기 얼마가 나오냐면 56,400원 나와요. 56,400원. 자 이걸 이제 변화시켜야 된단 말이야. 이걸 문제에서 물어본 증가 후 세후 현금 흐름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수업 시간에도 설명했던 내용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매출액을 S라 하고 또 현금이 나가는 모든 영업 비용을 O라고 하고 비현금 비용인 감가상각비를 디프리시에이션 D라 하고 법인세 납부 영업활동의 법인세 납부액을 라지 T라고 정해보면 자 증가 후 세후 영업이익 56,400원은 저 보호로 바꿔서 표현해보면 자 S에서 O도 빼고 D도 빼고 라지 T도 뺀 개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구해야 되는 이 증가 후 세후 현금 흐름은 어떤 개념이 되어야 되냐면 다음과 같은 개념이 돼야 되죠. 자 S에서 O를 빼고 T만 빼야 되지. D는 현금이 안 나가는 비용이니까 빼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변화돼요? 다음같이 해야 되겠죠. S에서 O 마이너스 D 마이너스 T 상태에서 요 D를 빼줘야 되니까 없애버려야 되니까 플러스 D 해줘야 되겠죠. 플러스 D. 아 플러스 D구나. 바로 요 56,400원에다가 이제 계산해주면 감가상각비 D를 더해주면 되는구나. 아까 감가상각비 얼마였냐면 아까 28,200원이죠. 28,200원. 자 봐볼까요? 28,200원. 자 28,200원 더해주면 되는 거지. 자 요 56,400원이 S에서 O를 빼고 D도 빼고 T도 뺀 거니까 다시 플러스 D 해준 거지. 그래야지 이게 이렇게 없어질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56,400원 플러스 28,200원에서 84,600원이 정답이 되겠다. 이 문제 정답은 84,600원. 자 여기까지는 DOL을 이용해서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거고 이것도 가끔 연습했던 건데 여기에서 이제 세후 이익을 세후 현금으로 바꾼 것은 자본예산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자본예산의 개념도 일부 스며들어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물음 1번과 2번은 조금 신선한 문제, 굉장히 좀 재미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지우고 물음 3, 4, 5번을 빠르게 풀어봅시다.
자, 물음 3번은 이제 특별주문 관련된 의사결정 문제예요. 단기 의사결정. 주 세무의 부품 사업부는 예산 편성 직후에 그동안 거래가 없던 주 국세로부터 부품, 그림 보세요. 부품 A의 성능이 개선된 부품 D를 단위당 800원에 구매하겠다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이 특별주문은 전량 수락 또는 거절해야 된다. 이 특별주문을 수락할 경우에도 기존 부품에 대한 연간 예상 수요량은 똑같다. 자, 주 국세 주문을 수락하면 부품 A와 B의 생산에 각각 투입하던 노무 시간. 자, 현재 그 문제 자료 보면 요게 250개 곱하기 2시간이니까 500시간이고 요게 2.8 곱하기 250개니까 700시간인가요? 자, 현재 쓰고 있는 시간이 500시간, 700시간인데 그 중에 자, A의 노무 시간 500시간과 B의 투입하던 노무 시간 70시간을 부품 D 생산을 위한 노무 시간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죠. 일단 밑줄 바꿔두고 그래서 일단 570시간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부품 D의 단위당 직접 재료 원가는 450원이고 단위당 노무 시간은 2시간이다. 단위당 노무 시간 2시간이네요. 상기 주문을 수락할 경우 부품 사업부에 세후 영업이익이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하는가. 자, 보통은 특별주문 수락 시에 증분이익이라고 하면 그냥 영업이익 개념이죠. 근데 여기서는 세후니까 일단 영업이익 개념의 증분이익을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1-0.2 곱해서 세후 증분 영업이익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은 이거 같아요. 현재 문제 물음 3문을 읽어보니까 특별주문 수량이 제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자, 이 문제는 제한된 자원의 사용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특별주문을 수락하기 위해서 어떤 제품의 기존 시간 몇 시간을 줄여야 된다라고 이미 제시를 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존 제품의 생산 순위를 미리 가려서 내 스스로 어떤 제품을 몇 시간만큼 포기해야 되겠다. 이걸 계산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자, 그런데 570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그러니까 물음 3번은 특별주문 수량이 현재 숨어 있는 거지. 특별주문 수량을 찾아주는 게 일단 먼저 할 일입니다. 총 필요한 시간이 570시간이란 말이지. 500 플러스 70에서 특별주문 D는 한 개당 2시간이 필요해요. 자, 나눠주면 285개인가요? 285개가 특별주문 수량이야. 요걸 알아야지만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거죠. 자, 이것만 하면 이제 나머지는 쉬워요. 특별주문 수락 시 증분이익은 관련 항목 금액 계산 내역. 아까도 특별주문에 관한 문제가 있었죠. 문제 3번에서도. 자, 매출이 증가합니다. 자, 285개 곱하기 자, 특별주문 가격이 얼마냐면 800원이죠. 800원 이렇게 증가해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이게 22만 8천원 나오고 특별주문을 주문품의 변동가 증가하겠지. 자, 특별주문품은 자, 직접 재료원가가 일단 285개 곱하고 자, 직접 재료원가가 450원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2시간이 필요하대. 근데 문제 기본 자료에 시간당 직접 넘어원가 35원이라는 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변동 제조 간접 원가도 똑같은 시간당 배보율 35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 70원에 곱하기 1을 해주면 되죠. 그럼 140원이 더해지니까 590원이 되겠지. 그래서 590원 곱하기 285개 하니까 16만 8,150원이 변동원가죠. 이만큼 증가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자, 기존에 감소시켜야 되는 제품이 있죠. 그래서 기존 공원익이 감소해요. 자, 570시간인데 A와 B 제품 구분해 해줘야죠. A 제품은 500시간이니까 500시간 나누기 2개니까 결국 250개 전량을 감소시켜야 되는 거고 A는 자, 단위당 공원이익 100원이죠. 미리 계산했죠. 자, A에 대한 기존 공원이익 감소액이고 B는 70시간이죠. 그러면 70시간 나누기 2.8시간 하게 되면 총 감소해야 되는 개수는 25개죠. 25개 곱하기 자, 단위당 공원이익 224원이죠. 224원. 그래서 A에 대한 공원이익 감소액, B에 대한 공원이익 감소액. 이게 기존 공원이익 감소액이에요. 자, 두 개 더해주면 36,000원 나와요. 자, 그래서 쭉 계산해 보면 증분이익이 특별주문을 수락하게 되면 29,250원 플러스가 되는데 이게 답이 아니라는 사실이지. 자, 세후 영업이익 증가 감소액 물어봤으니까 세후 금액으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래서 29,250원 250원 곱하기
1 빼기 0.2 해서 새우 금액으로 바꿔주면 항상 이 문제는 문제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새우 영업이익은 23,400원 증가. 요게 정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이 특별주문 수량만 잘 찾을 수 있으면 문제는 좀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네, 특별주문 수량을 좀 헤매면 뭐 완전히 접근 자체를 못할 수 있는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음 4번 봅시다. 이거 이제 지우고. 자, 물음 4번은 주 세무에는 부품사업부에 별도의 이익 중심점인 완성사업부가 있다. 완성사업부에서는 그동안 부품사업부가 생산하던 부품 B에 B와 유사한 부품 H를 외부에서 구입하여 완제품 생산에 활용했다. 자, 이제 완성사업부가 있다는 거죠, 이게. 네, 외부에서 요 H를 구입해서 완성품을 만들고 있었는데 기본 자료와 같은 상황에서 완성사업부가 부품사업부에 부품 H 50개를 공급해 줄 것을 제안했죠. 자, H 50개 공급해 다오 이렇게 제안한 거야. H는 없죠, 현재. H는 뭐냐라는 거지. 자, 부품사업부가 부품 H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단지 부품 B 생산에 사용되는 직접 재료원가 하나만 변경하면 된대요. 이 B가 변형이 돼서 H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하나만 변경하면 된다는 거지. 자, 이 경우 단위당 직접 재료원가가 20원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거죠. 자, 부품사업부가 자기 사업부 이익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완성사업부의 제한을 수락하기 위한 단위당 최소 대책 가격을 계산하시오. 단 내부 대체하는 경우에도 부품 A, B와 C에 대한 기존 연간 예상 시장 수요량은 동일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현재 문제 기본 자료 보면 1800시간 가지고 A, B, C에 다 외부 시장 수요 충족이 다 쓰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대체 요구가 나왔을 때 최소 대책 가격 물어봤으니까 요 주제는 우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많이 연습했던 그 주제에 바로 최소 대책 가격 계산하는데 제한된 자원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제한된 자원이 하나인 경우죠. 그래서 이 문제 풀이는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현재 외부 판매 부품에 자, 생산 순위를 알아야지. 자, 내부 대체하기 위해서 자, 어떤 부품부터 먼저 감소시킬 거냐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자, 물음 3번과 4번의 차이점은 물음 3번은 특별주문 수락하기 위해서 뭐 감소시키라라고 문제에서 제시해 준 거고 물음 4번은 제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가장 유리한 걸 선택해 준 거죠. 그래서 A, B, C 일단 생산 순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현재 그 외부 시장 수요 그다음 시간 다 주어져 있으니까 자, 단위당 공원이 여기서부터 계산해 보면 자, 100원 224원 120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단위당 직접 노무 시간 DLH는 저기 2시간 2.8시간 그 다음에 1.2시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직접 노무 시간당 공원익을 계산해 주면 나눠주게 되면 요게 자 50원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얼마가 나오냐면 80원 나오고 세 번째는 100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생산 순위를 결정해 보면 C가 1순위, 2순위, B가 A가 3순위죠. 그래서 현재 A의 그 쓰고 있는 시간을 보면 현재 250개 만들고 있었고 곱하기 2시간에서 500시간을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요 3순위에. 자, 이런 상황에서 내부 대체 요구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내부 대체 H 제품에 필요한 시간을 계산해 보면 자, 50개고 요거는 B 제품과 동일한 시간을 쓰니까 2.8시간을 곱하게 되면 140시간이 필요하죠. 140시간. 자, 그러니까 요 3순위 요건 다 적을 필요는 없어요. 자, 3순위 A만 140시간 감소시키면 충분하겠죠. 내부 대체를 받을 수 있겠죠. 140시간 감소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자, 최소 대책 가격 계산해 주면 자, 내부 대체 시 증가하는 단위당 증분지출 원가. 자, 부품 H의 변동 원가 596원. 에다가 플러스 내부 대체 시의 단위당 기회 원가. 이거 계산해 주면 되는데 자, 총 기회 원가는 A 140시간 분만큼 감소시켜야 되죠.
140시간 곱하기 시간당 50원을 총 대체 수량 부품 H 50개가 부담해 주면 되니까 이게 뭐 이렇게 숫자적으로 약분이 되네요. 그래서 140원이 더해져서 736원이 되죠. 그래서 단위당 736원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물음 4번은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고, 이제 물음 5번으로 가봅시다. 역시 이것도 좀 지우고 좀 공간이 부족해 보이니까. 자, 주세무에는 부품 사업부에 이익 중심점인 완성 사업부가 있다. 자, 독립된 물음이죠. 부품 사업부가 생산 방식을 변경하여 원가 절감을 이루어낸다는 가정하에 완성 사업부는, 자, 이러한 가정하에 완제품 Y500단위 생산에 소요되는, 이제 완제품 Y500단위라고 했어요. 저 조건이 좀 바뀌었죠. 생산에 소요되는 부품 C500단위를, H가 아니라 이제 H는 관계가 없고, 자, 부품 C500개를 자, 얼마에, 자, 단위당 변동 제조 원가에 120원을 가산하여 부품 사업부로부터 공급받기로 협약하였다. 자, C500개를 대체받되 실제 대체 가격은 이렇게 정한다는 거죠. 자, 부품 C의 변동 제조 원가 플러스 120원 이렇게 정해서 내가 대체받겠다라고 협약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협의 중이다라는 거죠. 협의 중이다. 자, 계속 읽어봅시다. 부품 사업부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품 C의 기존 생산 방식을 150단위를 1묶음, 1배치로 하는 묶음 생산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자, 묶어서 생산한다는 거죠. 배치로 생산한다는 거죠. 자, 부품 사업부가 부품 C를 묶음 생산 방식으로 생산할 경우 직접 노무 시간은 80% 누적 평균 시간 학습 곡선 모형을 따르며, 자, 이제 학습 곡선까지 이제 등장해요. 부품 C 150단위 생산과 관련된 원가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직접 재료 원가 단가 196원 필요할 거고, 자, 직접 노무 원가는, 자, 5,250원 총 원가 나누기 시간당 임률 35원 하게 되면, 자, 125개 생산과 관련해서 총 150시간이라는 걸 찾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변동 제조 간접 원가도 시간당 105일이 시간당 임률로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품 사업부가 부품 C를 묶음 생산 방식으로 생산하기로 결정하고, 이미 이건 결정했어요. 연간 생산 계획을 수립하던 중 완성 사업부는 완제품 Y에 장착이 가능한 동일한 사양의 부품을 외부 공급업자로부터 단위당 380원의 구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파악했죠. 이제 똑같은 부품을 외부에서 380원에 살 기회가 있다는 거야. 이 수요 사업부가. 주 세무의 완성 사업부가 수요 사업부 이야기죠. 완제품 Y 생산에 필요한 부품 500단위 전량을 외부 공급업자로부터 구입할 경우 부품 사업부의 묶음 생산 방식에 의해 생산된 부품 C를 공급받는 경우, 바로 내부 대체받는 경우에 비해, 즉 수요 사업부가 외부 구입할 경우 내부 대체받는 경우에 비해 수요 사업부의 세전 영업이익이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하는지를 계산하시오.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수요 사업부에 일단 최대 대체 가격이 필요하죠. 바로 380원이죠. 외부 구입 가격.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필요한 게, 이건 바로 할 수 있고, 자, 실제 주고받는 대체 가격을 알아야 되니까 이 부품 C의 묶음 생산 방식에 의한 단위당 변동 제조 원가를 알아야지 되는 거죠. 자, 이거 계산이 포인트가 있겠어요. 자,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학습 곡선을 적용하여, 자, 단위당 직접 노무 원가, 그 다음에 단위당 변동 제조 간접 원가를 계산해 줘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 변동 제조 원가 계산이 필요하니까, 즉 첫 번째 이 문제는 일단 이거지. 실제 대체 가격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먼저 수행해 보면, 자, 총 500개 생산에 필요한, 자, 직접 노무 시간을 먼저 계산해 보자. 이거 학습 곡선이 필요하죠. 그래서 누적 생산량 X, 단위당 누적 평균 시간 Y, X 곱하기 Y 하면 총 누적 시간이 되겠죠. 자, 묶음 생산 방식은 학습 효과도 묶음 단위로 적용되니까 125개 단위로 적용되겠죠. 그래서 125개 곱하기 2 하면 250개가 되겠고,
다시 곱하기 2 하면 500개가 나오겠어요. 125, 250개, 500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125개에 대한 총 직접 노무 시간이 5,250원 나누기 35원에서 150시간이라는 걸 찾았으니까,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 요 C는 1.2시간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건 시간당 1.2시간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80% 학습률에 의한 학습 곡선이 적용되니까 곱하기 0.8, 다시 곱하기 0.8 하게 되면 총 500개의 단위당 누적 평균 시간은 0.768시간이 될 거고, 곱하기 500개 하면 총 시간이 384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노무 시간으로 학습 곡선 접근하는 게 더 익숙하니까 제가 시간으로 풀었는데, 저는 혼자 푼다면 그냥 바로 원가로 풀어버려요. 단위당 누적 평균 원가, 여기는 총 직접 노무 원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뭐 개로 해도 되고 1묶음, 2묶음, 3묶음 이렇게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84시간이 소요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구해야 될 게 바로 이거 구해야죠. 단위당 변동 제조 원가를 계산해 줘야 되겠지. 자, 단위당 변동 제조 원가는 그 직접 재료 원가는 개당 196원이라고 표에 나와 있고, 그 물음 4번 표에. 그다음에 총 직접 노무 원가와 변동 제조 간접 원가 금액을 자, 총 개수 500개로 나눠주면 되니까, 자, 384시간이 적용되고, 자, 시간당 입률이 35원이고 시간당 배부율이 35원이죠. 자, 이걸 500개로 나누어 주게 되면 단위당 변동 가공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 더해주면 249.76원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 대책 가격을 얼마로 정할 거냐면, 자, 249.76 플러스 120원 가산해서 얼마가 되냐면 369.76이 됩니다. 369.76. 자,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수요사업부 관점에서 자, 비대체 시, 여기서 비대체란 건 외부 구입시하고 똑같은 말이죠. 외부 구입 시. 자, 물어본 게 증분이익 물어봤으니까, 자, 증분이익 계산해 보도록 하자.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다음을 비교하면 되겠죠. 자, 최대 내가 줄 용의가 있는 최대 대책 가격이 외부 구입 가격 380원이에요. 근데 실제 대책 가격은 369.76원이니까, 자, 요 차이만큼 대체가 유리하죠. 대체가 유리해요. 근데 외부 구입하겠다고 했으니까, 비대체 하겠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최종 정답은 외부 구입 시, 비대체 시 이익이 줄어드는데 얼마만큼 줄어드냐면 총 500개 기준으로 계산해야죠. 500개 곱하기, 자, 380 빼기 369.76원만큼 대체가 유리하니까, 자, 비대체가 반대로 369.76 빼기 380원만큼 이익이 감소해 버린다는 거죠. 외부 구입하면. 그래서 마이너스 5,120원 나오죠. 5,120원. 자, 이익 감소 시에는 마이너스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를 꼭 해주세요. 이 계산은 바깥에서 해도 상관없어요. 단지 최종 정답만 마이너스 5,120원 따로 한 번 더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5,120원만큼 외부 구입하면 수요사부 입장에서는 이익이 감소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물음 4번은 공급사업부의 최소 대책 가격, 제한된 자원의 사용과 결합해서 물어봤고, 물음 5번은 수요사업부의 대체 여부를 물어본 문제인데, 자, 이 문제의 핵심은 학습 곡선을 적용하여 이 공급사업부의 변동 제조 원가를 계산하는 데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물음 4번을 풀어봤는데, 문제 4번을 풀어봤는데, 어때요? 문제 4번이, 문제 자체가 다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이 공부가, 좀 퍼펙트하게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좀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압박이 좀 상당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이번 2024년도, 세무사 2차 원가관리계 해설 강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고, 자, 여러분들 합격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아직 1년 더 공부를 하셔야 될 분들은 좀 더 분발해서 내년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